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식과 남북한 유소년 개막 경기가 오늘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남북 맞대결에서 강원도는 1대3으로 졌습니다.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던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화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유전적 현상인 백색증으로 털색이 하얗게 변한 알비노 다람쥐와 담비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민선 7기 강릉시정이 지역 예술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문학관 건립 보류와 시립미술관 이전에 문인협회와 미술협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축구 꿈나무들이 2달 만에 다시 만나 평화와 우정의 골대결을 벌였습니다. 남북 유소년 축구 맞대결은 학생과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축구 꿈나무들의 첫 경기. 학생과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통일을 기원합니다. 남과 북 유소년들은 두 팀이 대 맞대결을 벌이지만 응원단은 하나입니다. 어느 팀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둘 다. 선수들도 경기 전부터 어깨 동무를 하며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식과 남북 첫 대결이 열린 축구장은 어르신들이 흥겨운 사물놀이와 학생들의 발랄한 치어리딩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쌀쌀한 날씨 속에 시작된 경기. 관중들은 남북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2만 관중석을 꽉 채운 시민과 학생들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수들을 처음 눈앞에서 본 학생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느낍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저희랑 같이 붙으니까 더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통일이 돼서. 경기 결과는 3대1. 북한 4.25 체육단이 이겼습니다. 특히 북한 리일송 선수는 전반전에만 2골을 선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와 보니까 별로 벌지도 않습니다. 자주 앞으로 어가면서 경기도 자주 하고 서로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남북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손을 잡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과 강원도 교육청 감사 등으로 파문이 일었던 태백 미래학교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화 전환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과 도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진 횡령 혐의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태백 미래학교. 이동건 전 원주 청원학교 교감이 새로 교감으로 발령났고 강사명 전 강원도 교육청 대변인은 오는 1일자로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학교 기숙사 문제 해결이나 교사와 교직원의 고용 승계 등 학교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공립 수준의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사들이 신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서 학생들 학교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 전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학교 법인이사회는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검토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과정이나 학교 재산 현황 등을 검토한 뒤 미래학교 폐지와 공립학교 개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공립화 전환을 반기면서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안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승계 부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민선 7기 강릉시정이 지역 예술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문학관 건립사업 보류와 시립미술관 이전 문제로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문학관이 들어설 녹색도시 체험센터 옆 공터. 강릉시는 건립비 160억 원 가운데 시비 부담이 100억 원에 이르고 연간 운영에 15억 원 안팎이 든다며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릉문인협회는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립미술관 이전 문제가 미술협회를 건드렸습니다. 강릉시는 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옮길 계획인데 이전 대상지로 시립미술관을 꼽고 있습니다. 강릉 대도부 관아이론하고 그 명주동 일원에서 저희들이 그 전통 문화예술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던 장소입니다. 도심 문화벨트 조성하는 사업의 그 효과적인 어떤 추진을 위해서 강릉시는 명주예술마당 별관이나 아트센터 전시실을 임시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협회는 현재 미술관은 소규모 전시에 적합하고 자리를 잡았다며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강릉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시립미술관보다 더 낫거나 적어도 그 정도의 규모의 자태를 갖춘 그런 시립미술관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출범 반년도 안 된 민선 7기 강릉시정이 강릉문학관 건립사업 보류와 시립미술관 이전 문제로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설악산에서 온몸이 하얀 알비노 동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된 데 이어 최근 한계령에서는 알비노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단풍이 한창인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카메라 앞으로 황갈색 몸통에 꼬리가 긴 담비 2마리가 지나갑니다. 곧이어 몸 전체가 하얀 털로 뒤덮인 담비 1마리가 뒤따라갑니다. 멜라닌 합성의 결핍으로 털색이 하얗게 변한 알비노 담비입니다. 백색증이라 불리는 선천적 유전 현상인 알비노 담비는 지난 2005년 오대산에서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알비노 개체의 경우 천적이나 동종에게 공격을 당하여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담비의 경우 보기 드물게 정상 개체와 알비노 개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비노 다람쥐도 설악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색지구에서 온몸이 하얀 다람쥐 1마리가 산행을 하던 탐방객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알비노 다람쥐에 이어 알비노 담비까지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설악권 시군번영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4개 시군번영회는 오늘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금강산 관광체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등 5대 현안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악권 번영회는 이들 현안 사업이 선거 단골 공약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을 배려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 선정된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동해시는 출판과 인쇄업이 성행했던 과거 동호동 바란도서관 부근의 생활기반 개선을 위해 소방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빈집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지원과 도시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 기관과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양 낙산지구에 해양 생물을 보여주는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구는 지난 23일 주식회사 위즈워크와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주제로 한 글로벌 아쿠아 테마 개발을 위한 공동 투자 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낙산 아쿠아리움은 오는 2021년까지 800억 원을 투입해 대형 수족관을 설치하고 샌드타이거 샤크 등 500여 종의 해양 생물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국내 세 번째 규모인 낙산 아쿠아리움은 연간 7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이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탄 산업의 유지와 장기 가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대한 특별법 연장과 석탄 산업의 장기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교도소 유치, 순직산업 전사위령제 국가행사 승격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산 가리비에서 방사능과 질병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영동 지역 도소매 업체 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과 질병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초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다시 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군사 규제가 심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민간인 통제 지역 부분 북상과 영농 출입 절차 완화 등 모두 17개 규제 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남북 간 군사 협의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전면적인 규제 철폐는 어렵지만 소규모 지역별 완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번가의 기적, 마을이 호텔이다를 주제로 충실성과 창의성, 실현 가능성, 발표 완성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12개 팀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한읍 고안 18리 골목길을 주민 주도의 마을 호텔과 식당,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조업 정지 결정과 관련해 태백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백과 경북 봉화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조업 중단을 자초한 영풍 측이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동원한 영풍 측의 여론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태백시의회도 최근 영풍 석포재련소 조업 정지 결정과 관련해 지역 공동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